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제가 직접 작업한 제어반을 리뷰를 하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네, 총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면 넘버링입니다. 제가 도면 넘버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구 마킹입니다. 도면 넘버링이 끝난 이후에 제어반 위에 각종 기구들을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구들에 마킹을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 작업에서도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OCR 같은 경우 저는 여기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는 EO라는 글자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MC 같은 경우에는 M1, M2, M3, M4로 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퓨즈 홀더는 F1, F2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타이머는 T, 플리커는 F로 표시했고요. 릴레이 같은 경우는 1, 2, 3, 4번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위치한 단자대와 아래쪽에 위치한 단자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테이프를 붙여서 5칸마다 5, 10, 15, 20, 25 이렇게 단자대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단자대 표시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전병치 원장님의 전기기능장 실기재료 동영상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단자대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시험 실기장에서 주어지는 단자대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이 단자대 넘버를 마킹하는 부분인데 이게 탈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마킹을 해 두셔서 시험장에 가지고 가셨다가 단자대를 저처럼 테이프로 붙이고 표시하지 않으시고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을 그냥 새로 받은 단자대에 장착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단자대 마킹하는 부분이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이쪽에다가 번호를 적어 놓으신 부분을 시험장에 가지고 가셨다가 시험을 시작할 때 이 부분만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행위에 대한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험 전에 감독관님께서 시험 설명을 해주실 때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정행위로 인해서 시험에 탈락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회로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녹색 접지선을 가장 먼저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흑회 주회로 전선을 연결하였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길이를 미리 재단하여 커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르케 전선을 EOCR 아랫부분에 미리 체결을 해놓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철가를 이용해서 재단한 길이의 전선을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전선에 있는 전선을 피복을 벗긴 다음에 미리 EOCR 아랫부분에 이렇게 체결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전원이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항상 작업을 하실 때 머릿속에 염두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통 작업을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많이 해놓는 것입니다.
피복을 벗길 수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다음 작업에 피복까지 미리 벗겨놓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전동 드라이버를 꺼냈을 때 이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 사용하는 것이 또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EOC가 아랫부분에 미리 전원선을 연결한 것입니다. 네, 다음 부분은 EOCR 1, 2, 3번 핀에 연결되는 주회로 작업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주회로 3개를 꺾어 놓은 다음에 철가위로 한 번에 3개를 다 같이 절단을 해주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이제 그 1, 2, 3번에서 퓨즈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미리 재단을 하고 잘라서 한 번에 같이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한번 작업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가위로 한 번에 절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미리 퓨즈 쪽으로, 퓨즈 홀더 쪽으로 갈 전선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피복을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주회로에 피복을 벗겨줍니다. 그 다음에 홀더 쪽으로 들어가는 거랑 들어간 전선, 회색 전선 같이 체결하고 갈색 전선도 같이 체결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음 퓨즈 홀더 쪽 결선을 해주면서 이제 이때에 미리 잘라 놓은 전선을 같이 또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MC의 주회로 결선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길이를 가재단해서 미리 모든 MC의 주회로 부분을 다 잘라 놓은 다음에 한 번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가재단해서 자르는 작업을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피복 벗기는 작업도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부분도 한 번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작업 과정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길이를 재서 미리미리 잘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퍼를 잡은 다음에 한 번에 공통적인 부분을 다 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통 작업은 도구를 들었을 때 한 번에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접점에서 두 개의 전선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두 개의 접점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전선을 두 개를 미리 재단해서 한 번에 체결하는 것이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번 작업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MC 1번에 7, 8, 9번 단자에서 두 개의 전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재단 후에 피복을 벗겼고요. 그 다음에 갈색 2개, 흑색 2개, 회색 2개를 한 번에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개 중에서 짧은 전선을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야지 긴 전선을 길을 만들어서 다음 목적지에 가서 체결해 주는 게 좀 쉽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네, 긴 전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유관 점검입니다.
지금 주회로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주회로가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유관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 안 하시면 나중에 제어 회로가 위로 올라갔을 때 찾기가 너무 힘드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시험을 보던 날, 제 뒤에 있는 분이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었고, 마지막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시간이 남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회로를 잘못 연결하셔가지고 탈락하셨습니다. 저 너무 안타까웠고요. 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회로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육안으로 회로 결선이 제대로 됐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어 회로 결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회로 결선 시 최대한 도면을 적게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접점들 3개에서 4개까지 있는 접점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뭐 스티커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임펜으로 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해봤을 때 가장 빠른 부분은 도면을 외우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도면을 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는 외웠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제가 도면 넘버링 부분에 올렸던 부분을 제가 스크린샷을 해 놓은 건데요. 한번 설명을 드린. 제가 만약에 이쪽 L1번부터 EOCR 6번, 그 다음에 EOCR 10번을 연결하는 부분을 만약에 제가 도면을 보고 외운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26, 20, L1, 26, 20, L1.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손으로는 전선을 준비하고 피복을 벗기고 눈으로 가장 빠른 최단거리를, 전선이 지나갈 최단거리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선을 체결하면서도 L1, 26, 20, L1, 26, 20, L1, 26, 20 이런 식으로 계속 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부분은 접점이 5개가 있는데요. 여기다 붙으면은, 그럼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선 가장 U14 부분이 가장 단자대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는 U14, 25, T2, T8, U14, 25, T2, T8, U14, EOCR 5번, 타이머 2번, 타이머 8번, U14, 25, T2, T8 이런 식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그 눈으로는 가장 최단거리가 나오는 전선의 경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MC 2번에 5번, MC 1번에 6번, 그 다음에 U15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위에 단자대부터 U15, M25, M16, U15, U15, M25, M16 이렇게 외웠습니다. U15번 접점, MC 2번에 5번인데 MC 5번 이렇게 외우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M25, M25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6번 같은 경우는 MC 1번에 6번인데 그러면은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M16, M16 그래서 U15, M25, M16 이런 식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도면을 보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어 회로를 모두 연결을 한 다음에 각각의 기구부의 전원 연결과 관련된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도 이 도면을 좀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제어 기구들의 전원의 위치는 외우셔야 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우고 나면 그 다음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뭐 L3도 항상 똑같은 부분이고요. 이 홀더 부분, 퓨즈 홀더 부분, 그 다음에 달라지는 부분이 이쪽 공통 부분, 윗단자대 공통 부분, 그 다음에 아랫단자대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U12와
D4번만 외우고 나면은 이 전원 부분들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동영상을 보면은 이 U12번을 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쭉 가서 전원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해주고 다시 밑으로 가서 연결해주고 D3번, D4번이었네요. 네, D4번을 연결해준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전원 부분을 쭉 연결해주고 마지막으로 퓨즈 홀더 부분에 도착을 하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제어반 작업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구에 전원 연결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단자대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원의 위치는 이제 외우셨으니까 이렇게 쭉쭉 보면서 하나하나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7번 전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플리컨지 타이머인지 동영상이라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네. 이거 타이머, 마지막 건 타이머가 확실하고요. 네. 따라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MC의 전원 부분으로 내려가서 12번을 쭉쭉 연결을 해줍니다. 가끔 이렇게 MC 부분을 연결하다가 그 아랫부분 단자대를 빼먹고 가는 경우도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 단자대가 뭐 앞번호가 있으면은 항상 MC 1번을 하면서 신경을 써서 그쪽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릴레이 쪽 전원 13번. 네. 지금 이 부분은 거의 기구들의 전원 부분은 좀 기계적으로 하시는 어떤 그런 습관화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LC 회로 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선을 가장 긴 것을 기준으로 재단하여 한 번에 잘라놓고 그 다음에 미리 모양을 잡아서 체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이 입력 부분인데 입력 부분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연결 접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5개의 입력선을 미리 재단하고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결하면서 나머지 남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를 먼저 재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는 3개만 해줬네요. 아마 3개는 위에 있고 나머지 3개는 아래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피복을 벗겨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손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미리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쪽 PLC 단자대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네, 이쪽도 보시면 미리 다 이렇게 모양이 잡혀져 있죠. 이 전선을 PLC 단자대에 체결한 다음에 이 모양을 만들려면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PLC 단자대에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아랫부분 단자대가 있고 윗부분 단자대가 있습니다. 윗부분 단자대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나는 길게, 나머지 두 개는 짧게 제가 미리 모양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바로 제어반 검수 작업입니다. 모든 회로 결선이 끝난 후에 벨 테스터로 반드시 이 회로가 제대로 연결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작업을 안 했었는데요. 이 작업을 해야지만 내가 한 작업이 제대로 정상적인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선이 다 된 다음에 벨 테스터를 통해서 반드시 제어반 검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해봤을 때는 한 6분, 많아야 6분, 더 걸리면 7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제어반이 완성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 그럼 어떻게든 주회로든 제어회로든 PLC회로든 작업성을 개선하셔서 이 6, 7분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만들어내신 다음에 이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이 제어반이 100% 올바르게 작업이 되었다는 확신을 작업자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시험장에 가서 작업을 완료하고 났을 때 한 40분 정도 시간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남았을 때 제가 한 게 제어반 벨 테스터 검수 작업을 3번 정도 더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배관 쪽 스위치 관련돼서 검수 작업도 2번 이상 더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기능장 제어반 작업 관련돼서 같이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너무 긴 영상을 보시는데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하고 각각에서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제어반 작업 1시간 반 안에 모두들 완벽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가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